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서울 시내 공동주택의 수가 비강남권에서 더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강남 상구보다도 비강남권 주택의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번 공시가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토마토 TV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채팅방에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구입할 때 팁을 알려달라라는 시그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의 체크 포인트를 일단은 좀 다뤄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먼저 준비한 영상 시그널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봄 이사철은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장 먼저 꿈틀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나 수요자들이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상태가 좋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며 위험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입주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 명의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못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분양계약자와 현재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분양계약서 사본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고 건설사나 시행사에 아파트 실제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건물도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부동산 계약,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섰을 텐데요.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하면서 계약 시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 지금 영상 만나보셨는데요. 일단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증금에 있어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좀
염려스러우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지금 글을 올려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픈 채팅방에 올렸던 뭐 지금 수요자분들의 걱정거리가 일단은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권만 가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세 계약을 쳤을 때 이런 어떤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을까라는 어떤 그 내용을 주신 것 같은데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요. 일단은 뭐 신축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지만 좀 더 신축 아파트의 메리트를 느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체크 포인트를 보시기 전에 전세 계약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가장 먼저 좀 절차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아직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보전 등기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첫 번째로 절차를 보시게 되면 임시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 계약을 수분양자,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세입자, 임차인이 계약을 맺게 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아직 미등기 상태지만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1순위로 혜택이 아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안정장치가 들어간 거고요.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사전점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에 수분양자, 임대인과 전세입자 같이 계약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동행해서 사전점검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전점검 시에는 제가 따로 체크할 포인트를 뒤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 승인 이후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 하면 뭐냐면 부동산이 최초 졌을 때 보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시행사나 건설사 이름으로 일단은 보전 등기가 쳐지게 됩니다.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도래하는데요. 발표가 되는데 45일에서 한 60일 정도. 그러면 분양대금을 수분양자가 완납한 후에 전세입자가 입주를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 승인에서 보전 등기를 쳤지만 아직까지 수분양자,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쳐져 있지를 않습니다. 입주를 했지만 임대인, 집주인이 아직 소유권. 자, 현재까지는 뭐냐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지 물건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입주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집주인이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아파트가 전세 계약 시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오픈 채팅방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글을 올려주신 것 같고요. 이 사용 승인이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우리 전세입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마음을 조아리고 좀 있어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조아리는 마음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안전장치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전세계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계약 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일단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체크를 7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만나보셨듯이 분양계약서, 그러니까 수분양자, 임대인이 분양을 받았던 계약서의 원본이 있을 겁니다. 이 원본에서 확인된 임대인 본인과 꼭 본인이 입회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상식적인 부분 자체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본은 임대인이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사본을 꼭 복사해서 한부를 가지고 계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아직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갖고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입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제한물건, 소유권을 넘기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제한물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꼭 계약 시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 3번에 있어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신 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보통 입주물량, 이사철에 입주물량이 현재 많죠. 작년부터 해서 많은데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잔금을 치릅니다. 이 잔금을 치를 때 이 잔금만 가지고서 모든 게 좀 완납이 되면 모르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후순위로 받아야 할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런 물건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만약에 정 불가피하게 그런 물건을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시세의 70% 이하, 저는 60% 이하 정도의 보증금과 대출금이 정해져 상한선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계약 부분 자체를 치르시길 바라고요. 다음 네 번째를 좀 보시면 꼭 분양권자와 수분양자와 계약을 하실 땐 특약사항을 꼭 넣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는데요.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 조건으로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잔금이 치러지는 날 꼭 분양 대금이 완납되는 동일 날짜에 꼭 명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잔금일에는 임대인과 동행해서 잔금 완납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미등기 전세 아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시킬 수 있는 두 번째 키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수분양권자가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비용을 내고 kit박스를 받아가지고 했는지를 좀 납부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지 일단은 분양대금 완납이 되고, 그리고 kit박스까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임차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는지를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꼭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수분양권자, 분양권자의 명의로 계좌로 송금을 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송사가 올렸을 때 제출 증거로서의 역할 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7번 같은 게 대리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대리인 계약은 제대로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수분양권자와 직접 하시고, 또한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시고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중개업소와 중개소를 낀 거래를 좀 권유드리고요. 자, 7번까지 됐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 지금 7가지에다가 플러스해서 8가지 요 체크 포인트만 꼭 확인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전 점검을 할 때 그럼 어떤 그 수분양자와 같이 가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좀 말씀을 좀 질문을 하셨던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떤 부분으로 체크를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뭐 줄자, 뭐 돋보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관부터 딱 보시게 되면 문을 열고 닫힘 상태에 있어서 현관에 있어서의 이격거리나 유격이 없는지를 좀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현관 문틀 주위의 도배 상태들 좀 파악하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신발장에 있어서의 찌그러진 상태, 뭐 등등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현관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천장, 벽마감, 도배 등 누수 부분 자체가 없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좀 드리고 콘센트 그리고 거실장 부분 자체의 가구 상태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세입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때 한 부분 자체에서 일단은 뭐 줄자로 재시면서 좀 더 내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사항이라 말씀 좀 드리고요. 침실로 들어와서는 뭐 침실 같은 경우에는 창방문, 문 열고 닫힌 상태를 확인하시고 또한 지금 문집에 콘센트 및 전화선 단자가 잘 되어 있는지. 자,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가실 때 꼭 가져가실 필수품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 충전기. 다른 것보다는 충전기 갖다가 꽂아가지고 내 핸드폰에 충전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지금 그 다음 주방을 보셔야죠. 여자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 자체가 있는데 싱크대에 있어서 상하부 개폐의 연결 상태 확인하시는데 싱크대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수평이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전 점검 가시게 되게 되면 1m 이상의 수평자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핸드폰에 어플로 수평자를 하게 되면 핸드폰 자체가 수평자가 되기 때문에 싱크대에 올려놓고 수평이 맞는지 좀 확인하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또 난강 부분 자체에 용접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수평 부분에 있어서는 핸드폰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도 뭐 양변기나 또 누수 부분 자체가 없는지라고 그런 부분 자체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특히 가실 때 남자분도 혼자 가지 마시고요. 와이프랑 같이 가셔가지고 여자분들의 섬세함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사전 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전 점검을 해서 가서 이제 하자 보수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입주가 들어가는데요. 입주를 하고 나서 하자 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입주자 대표 회의 단체에서 그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하지만 이것만큼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 보수 보증 예치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세입자나 아니면 그 수분양자 분들도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건축물에 대해서 3%에 대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연도별로 해서 보증 품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보증 품목에 맞는 연도 안에 하자가 발생 시에는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공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 자체가 딜레이가 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꼭 하자 보수 보증 예치금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까지 전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전세를 들어가는 일단은 주의해야 될 상황과 사전점검 그리고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에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부분 자체 설렘 부분 자체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어떤 부동산 활동은 경제 활동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활동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률적인 개념 자체를 아시고 또한 그런 부분 자체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손해 없이 내가 좀 더 편리하고 새 건물에서 임차하지만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 특히 미등기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체크리스트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계약할 때 리스트 작성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서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오픈 채팅방으로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께 직접 부동산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무료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강의 후에는 또 1대1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장소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2호선 분당선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계속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땅 토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네, 어떤 토지이신가요? 예, 부산광역시, 네. 네. 금정구, 금정구, 네. 금성동. 금성동이요. 네. 예, 933번지요. 933번지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933번지 토지에 대한 향후 전망 알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래 연결이 돼서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거기 부산이에요. 예, 예. 거기 부산은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안 춥습니까, 거기는? 봄날이에요. 봄날이에요. 여긴 춥습니다. 예. 지금 토지, 금정구 금성동 933번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죠? 933번지요. 933번지요. 네, 네. 예.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넘었거든요. 10년? 네. 외람되니 그럼 옛날 싸게 사셨겠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비싸게 샀어요. 안 샀어요. 비싸게 사셨어요? 예. 야, 그래요? 그럼 지금쯤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가격 좀 알고 계세요?
모르니까는 예. 아, 몰라요? 일을 한다입니까? 아, 지금 그러면 부산에 사시면 부산 토지인데 예.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완동물도 관심을 가져야지 그 잘 크고 그러잖아요. 예. 부동산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여담이고요. 자, 예. 그러면 지도를 제가 잠깐 열어놨는데요. 예. 지금 시청자님께서 얘기했던 933번지에 지금 표시가 돼 있고요. 예. 그 주변에 지금 취락지구가 있네요. 뭐가 있다고요? 취락지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 아, 예, 예, 예.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죠. 예, 예. 근데 도로하고는 예. 도로하고는 딱 다 있진 않아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거 10년 전에 매입하실 때 예. 일단은 지금 뭐 활용은 그러면 현재 지금 뭘로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농사지세 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밭으로요? 예, 예. 그러면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10년 전에 매입하실 때 어떤 호재를 갖고 매입하신 거예요? 아, 예. 거기가 민속촌이 된다고 그런 예, 계획안이 있는 민속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민속촌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구나 해가지고 매입하신 거죠? 아, 그렇지요. 그렇죠. 예. 자, 일단은 토지가 주변에 지금 시세가요. 예. 이 금정구 금정동의 시세가 지금 도로에 예. 접해 있는 토지가 최근 거래되는 금액대가 평당 100만 원대입니다. 얼마에? 100만 원이요. 아, 평당 100만 원. 그러면은 그 도로 바로 옆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 시청자님 토지 바로 인근에 최근에 거래된 사실을 보게 되면 예. 바로 도로에다 있는 게 평당 1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아, 그러면 네, 그건- 주변에 도로에 다 있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엔 지금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된 걸로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고요. 그럼 현재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도로에 안 닿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정도 금액대의 실거래가가 지금 형성돼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예. 토지는 제가 그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가장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의 입지도 중요하고 도로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네. 토지가 갖고 있는 성격, 이 토지가 어떤 용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네. 이 토지에 있어서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자, 네. 일단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제가 네. 지금 요 사진을 이 땅을 좀 한번 제가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예. 지금 혹시 그 시청하고 계세요? 아니 시청- 지금 밖이라 갖고 못 아, 보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뭐 다른 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도로에서 다른 필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밭농사를 짓고 있는 요 땅으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있어요. 예, 지금 예, 보니까 맞아요. 주변에 지금 뭐 주변에 그 펜스 조그맣게 지금 울타리 아닌 그 쳐놓으셨네요. 지금 보니까. 예, 예, 맞아요. 예, 요 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단 아쉬운 건 뭐냐면 도로만 네. 접했다고 하기에는 평당 100만 원 부분 자체인데 도로가 네. 지금 현재 안 닿아 있는 부분 자체 가장 아쉽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 이용 용도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 예. 유원지로 지역이 지구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럼 유원지가 앞으로 거기가 유원지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네. 유원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속촌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 살아있다. 만약에 이게 죽었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네. 이게 지금 빠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그 서류가 땅에 네. 있어서 성격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 네. 자연녹지 유원지로 찍혀 있고요. 단 뭐가 지금 있냐면 네. 지역지구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요. 예. 이 문화재가 있게 되면 용적률에 있어서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용적률 뭐냐면 높이요. 건물 올릴 때 네. 높이. 예. 이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잠깐 마이너스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네. 지금 보게 되면 땅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쪽으로 도로가 있지만 지금 위쪽에 있는 필지 같은 경우에 평당 100만 원씩 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얼마에 매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제가 볼 때 이득이 낮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네. 지금 당장 이거를 급하지 않으시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예. 시청자님한테는 좀 더 앞으로의 이득적인 부분 자체가 많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빠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 금액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 네. 제한상이 있는데도 지금 가격대가 지금 도로에 대한 게 100만 원 가까이 단다고 하게 되면 제가 네. 볼 때는 토지에 있어서 앞으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에 있어서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또 용도가 굉장히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의 용도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매도 시기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화면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저희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 가능하니까요. 꼭 직접 또한 시청을 해보시면서 상담 다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의 토지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주변에 취약지구가 형성돼 있고 앞으로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다른 물건에 있어서 도로와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부분 자체 제한사항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보유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120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전농동 우성아파트 소형 매수가 좋을까요? 아니면 영등포 물레유가 한신 소형이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소형 물건에 투자를 고민 중이십니다. 전농동과 영등포 보시는 거 보니까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두 곳에 어느 곳이 더 향후 전망이 좋은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느 곳이 더 좋을까요? 네, 일단 두 지역의 소형 아파트 정리를 먼저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용의 꼴이냐 아니면 뱀의 머리냐 라고 좀 일단은 한번 의문을 한번 던져드리고요. 두 지역 모두 제 개인적으로는 다 선호하는 지역들입니다. 충분히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그 영등포나 이 좀 전농동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영등포 물레유가 아파트 그리고 동대문구 아파트가 지금 이쪽이죠. 전농동 아파트. 자, 두 지역 같은 경우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플랜 2030에서 3도심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전농동에 있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7광역 중심 중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용꼴이냐 뱀머리냐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지금 질문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중공업 지역의 토지를 밑에 깔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최대 용적률이 400%까지입니다. 자, 동대문구 전농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7광역 중심에 있어서 교통호재가 가장 큰 곳이고요. 또한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 아파트들이 질비한 곳이기 때문에 청량리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교통호재, 앞으로 신설될 GTX 등등 해서 여러 교통호재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호재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플랜, 또한 중공업지의 앞으로의 개발, 잠재적인 가치 상승.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 곳 중에서 어느 곳을 택하라 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시청자님 입장에서 비중을 뒀을 때 어떤 비중이 앞으로의 가치가 더 높을 것인가 라고 판단하시는 부분 자체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디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이 상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한번 주시게 되면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피력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주셨던 전농동과 또 영등포 두 곳 다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곳에 좀 호재가 다르거든요. 영등포는 상업이라든지 업무지구로서의 호재가 있고요. 또 전농동은 교통호재가 특징이니까요.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요. 저희가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어드리겠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셨던 부동산 중에서 저희 한번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농동 소형아파트, 물레유가 소형아파트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점수 5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대표님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두 지역 모두 5월을 가리기 힘든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매수자의 투자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선택의 갈림길이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물건에 있어서는 두 물건 모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상담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이 또 필요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따라잡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2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26일 화요일 2시에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으로 가시면 되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부동산. 미래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 많은 분들이 또 눈여겨보시는 곳일 텐데요. 마곡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 준비해 오셨거든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마곡지구. 서울의 개발지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고 가장 규모가 넓은 곳이죠. 일단 한 110만 평 정도가 서울에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된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마곡지구에 있어서 상가, 1층 상가와 동일 건물에 있는 오피스, 섹션 오피스에 대한 개요 정보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마곡역, 마곡지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전용은 30.80제곱미터, 분양 면적 71.11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구성이 있는데 본 상가는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본 건물의 용도를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로 섹션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준공 연월일은 2019년도 올 9월 달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참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1층 상가의 매매가는 10억이 안 되는 7억 5,29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오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위치는 동일하고요. 면적은 32.76, 분양 면적은 75.63제곱미터로서 1층 상가에 있던 상가와 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8층 중 7층에 자리 잡고 있는 오피스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준공연은 동일하고 매매가는 2억 2,08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1층 상가와 본 동일 건물에 있는 오피스 상가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곡지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만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자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최근에 이 상가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또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마곡지구 입지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본 마곡지구 1층 상가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5호선 마곡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상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입지고요.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상가의 승패가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단 마곡역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면서 앞쪽으로는 지금 마곡 S 쇼핑몰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강서구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과 여러 관공서들이 지금 이전 예정에 있는 자리 바로 건너편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내년까지 LG사이언스파크 외에 한 50여 개의 대기업들이 질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오피스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TV 홈쇼핑 사옥이 만들어지는 바로 뒤편에 그리고 관공서 쇼핑몰 바로 앞쪽에 있는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 단지. 마곡 단지의 오피스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마곡역 바로 앞에 있죠. 자, 강남 같은 경우나 오피스 지역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왜?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유동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말이 되면은 좀 썰렁해지죠. 근데 이 마곡지구, 마곡산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오피스 상가 뒤쪽으로 주거단지들이 형성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7일 상권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 지금 이쪽 마곡 1차 분양했을 때 4, 5억대, 5, 6억대 했던 아파트들이 현재 지금 10억이 다 넘죠. 충분히 이 중심 지역의 마곡지구의 개발, 오피스 지역의 개발을 보고 들어왔던 분양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본 지역에 있는 상가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자, 다음 개발 호재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게 되면 100여 개 기업의 입주가 16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고요. 강서구청 등 여러 관공서들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면서 자, 마곡의 코엑스라고 하는 마이스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 바로 건너편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상가 같은 경우 사거리 코너에
대형 단지 길목 상가로서 다양한 유동층이 있는 상가의 특징이 있고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 아예 그냥 가격부터 다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본 상가 1층 상가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억 5,29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자, 월세를 활용할 시에는 보증금 5천에 월 25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출액 4억 4,290만 원을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마곡역 인근 2분 거리 그리고 마곡지구 오피스와 주거단지 사이에 끼어있는 상가를 실투자금 2억 6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오피스에 대해서 가격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오피스, 7층 오피스의 가격은 2억 2,080만 원이고요. 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됨으로써 대출 1억 3천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마곡지구 내 마곡역 2분 거리에 있는 1층 상가 그리고 오피스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 그리고 오피스와 관련된 투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태양광 발전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이죠. 연금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말이 있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태양광 발전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본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행 부분 자체로 같이 시공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1, 2, 3차까지 다 진행이 되면서 토지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더 이상은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가 사업성뿐만 아니라 어떤 그 법령인 개정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몇 개 안 남아 있는 물량 자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경북 안동시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은 1322제곱미터로서 약 400평 정도의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는 인삼밭으로서 지금 다 까이고 지목은 이미 하지만 앞으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본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이기 때문에 가중치, REC에 대한 가중치를 1.2를 확보시켜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고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 구조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들어오는 1차 수익 SMP 발전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8개 공급 의무사에 들어오는 REC에 대한 2차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이 두 번에 걸쳐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본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발전허가증, 지금 2018년도 9월 21일 발전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9월 26일 전까지 받아놓은 거에 한해서 REC 가중치가 1.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본 태양광 발전소의 특징을 보시면 현재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발전허가 사업, 개발임용 사업 모든 쭉 한 다음에 현재 지금 모든 사업주분들께서 수익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미지로 현재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토목공사에서 위쪽으로 3차 부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여러 기기들이 있고 저희 그 설명회에서 모두 준공이 끝난 사업주들의 설명회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수익 분석을 보시면 지난달, 오늘 3월달이죠. 2월달에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보시면 2월달 발전량이 11,544kW가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월 S&P 금액 같은 경우에 2월 평균으로 122만 1,932원이 본 사업주의 통장에 올 3월 31일 날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RE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 REC 평균가를 적용했을 때 132만 6천 원 정도가 들어올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주께서는 2월달 발전 수익을 254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태양광 발전소의 가격 분석으로 마무리를 좀 드리면요.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발전 수익은 월 250만 원 이상의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연 3천만 원 이상의 발전 수익이 들어올 수 있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태양에 맞추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 그리고 강의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계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신 세미나 소식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매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오늘도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 자체가 뭘까를 많이 느낀 시간이 좀 됐고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부분 자체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궁금하신 부분 자체를 한번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부동산 토마토 TV 오픈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